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미입국자 배우자와 자녀 구제 조치 신청 접수가 8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구제 조치는 입국 심사 기록이 없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 대해 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시카고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창환 변호사에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이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창환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방송 이후에 바이든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령이 지난주 수요일 7월 17일에 발표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방송한 이후에 언제 시행령이 나올까를 그쵸. 사실은 제일 걱정했던 네. 건데 다행히 이제 나왔고 네. 또 이제 8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이민국에서 구체적인 어떤 절차들을 만들고 있어요. 단 이 이민국에서 날짜를 8월 19일이라고 딱 못 박았기 때문에 네. 8월 19일 이전에는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9일이 첫 접수 날짜니까 그때까지 준비하면 네, 되겠습니다. 서류 준비 완벽하게 하고 있다가 예, 8월 그때. 19일 딱 열리면 그때 접수하면 되죠. 그렇군요. 어떤 요건의 사람들이 지금 해당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청 가능. 예, 지난번에 사실은 대충 설명은 드리기는 네.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입국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무비자도 아니고 관광비자도 아니고 미입국한 경우에가 해당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조치가 나왔던 6월 17일, 그러니까는 바이든 행정명령이 나왔던 게 6월 17일인데 6월 17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를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명령이 나왔던 6월 17일 날 시점으로 법적으로 시민권자랑 결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미널 레코드 없어야 되고 미국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요약하면은 이 행정명령은 이제 Parole in Place라고 PIP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미입국을 했을 경우에는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밖을 나가서 대사관에서 수속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웨이버라는 것도 신청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개런티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Parole in Place라고 임시 입국 허가증을 주게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대부분은 네. 남미에서 국경을 거치지 않고 국경 수비대라는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미입국자가 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그 중에서도 그냥 단지 작년에 와서 결혼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 6월 17일 이전에 입국해서 미국에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신분이 명확하지 없는 사람. 않았던 분들을 미입국해서 미국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는 동거인은 안 되고, 그러니까 메리지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서 네. 합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6월 17일 2024년 올해 6월 17일을 기준으로. 네, 변호사님 자격 요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 비자로 와서 학생 비자로 와서 머문 케이스들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불법 네. 체류가 되는 경우. 네. 그럴 때에도 혹시 해당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사실 시민권자랑 결혼하면은 그것 자체로 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행정명령의 혜택을, 그러니까 PIP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경우였죠. 네. PIP가 필요한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입국을 한 사람은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입국 신청이 기록이 없으니까. 예, 입국 네. 기록이 없었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행정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혼인 신고는 그 법적 혼인 신고가 미국에서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라는 것은 시행하는 지역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한국 법으로 맞게끔 혼인 신고를 했으면 네. 한국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면 법적인 그게 혼인 서류가 되는 거고요. 네. 미국에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메리지 서티피케이트이 주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에서 내가 이 혼인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합법적인 혼인이냐라는 것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꼭 반드시 미국 내 어떤 주에서 꼭 혼인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미립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시민권자랑 여기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귀화한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 혼인을 했는데 뭐 배우자는 미립국을 했고 그 배우자는 뭐 여기 와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았다면 뭐 가능할 수는 있죠. 사실 시나리오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번 행정명령 이슈가 나온 이후에 또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뭐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미립국을 하지 않았는데 과연 여기에 해당되느냐라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꼭 반드시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떠냐. 뭐 부모님은 또 해당되느냐. 뭐 이런 네.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사실은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뭐 시민권자니까 당연한 네. 거고. 하지만 만약에 외국에서 같이 온 자녀라면 사실 해당은 될 수는 있어요. 단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시민권자랑은 stepfather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양아버지. 양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결혼이 애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요건만 맞으면은 이 자녀도 사실 같이 들어온 자녀도 해당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이전에 2013년도에 온 사람 1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온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을 하고 거기에 그 결혼한 양부가 그 양자에 대한 퍼티션도 가능하거든요. 자녀 관계가 만 18세 이전에만 생기기만 하면.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런 행정명령이 나오고 나서 대선을 좀 앞두고 정치권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민자들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민 정책과 정권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참 이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더더욱 이제 바이든 이 행정명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 1월이면은 그렇죠. 새로운 만약에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바뀐다고 네, 하면 또 이게 사실 얼마만큼 시행이 될지 사실은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결국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국 트럼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네. 한번 했었으니까 네. 사실 이제 더 이제 이 불체자들이나 미립국한 사람들, 미국에 신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하지만 이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 입법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정권이 또다시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물론 어떤 수속상의 이 힘든 부분들 그러니까는 뭐 영주권을 받는 절차들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예전에 있었던 퍼블릭 차지 공공 보조에 관련되는 규정을 확대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민법 체계에 대한 변화들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더욱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제 사실은 그 해리스 부통령한테 넘겼기 때문에 네. 지금 3개월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은 알 아무도 수가 모르죠.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hopefully 이런 어떤 행정명령 이후의 절차들이 그대로 혜택이 돌아가서 말씀하셨지만은 50만 명의 혜택자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또 많은 영향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되기를. 근데 지금 수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수속을 원하는 분들은 그 해당되는 분들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국 수속이라는 게 뭐 네. 반드시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민국에서 구체적인 시행 세칙들 어떤 양식들을 사용하고 그 양식에 해당되는 접수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내놨기 때문에 네. 그 요건들만 다 맞춰서 접수하시면 물론 이 요건들이 다 해당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PIP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민국에서도 결국은 이게 재량 사항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심사가 거쳐서 나오게 되겠죠. 단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없어지느냐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도 그렇죠. 못 받게 되느냐 네. 이런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어느 경우에든 소급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 대통령 선거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는 뭐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창환 변호사. 영주권, 시민권 신청, 비이민 비자, 이민 소송. 이민법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답. 20년 넘게 쌓은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 이창환 변호사. 847-375-9620 2454 댐스터 스트리트 310호 데스플랜스에 위치합니다.